자, 여러분 고개 되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17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취득세부가 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받고요. 부동산 보유시에부가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 받고 오늘 부동산 보유단계수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 종합부동산세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이론 강의 7주차 우리 강의 시작 보겠습니다. 먼저요,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32회 시험만, 작년만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세 문제가 나왔고요. 예외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고 올해 우리가 3회 시험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어떤 것들을 우리 테마로 공부하느냐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 성격 특징이요. 우리가 기본 이론까지는 이 세금들의 의미,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부가 되냐 그러면요, 이 과세 대상에서 시험 문제가 또 예전에 한 4년 정도 계속 연달아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 최근에도 또 정답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종합문제 속에서. 그래서 과세 대상 중요하고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부과될 것이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그래서 납세무자 이 기준도 시험에서 단골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상출세 구할 때 이 세액 계산과 관련한 내용들, 또 세금 계산했으면 내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고,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 또 재산세랑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부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재산세, 종부세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32회 시험에서는 세 문항이 나오면서 한 문제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랑 묶어서 오지선다 구성되는 문제가 또 묶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재산세 우리 공부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자, 또 그 재산세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은 오늘 또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하면서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종합부동산세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자, 출발 빨리 하라고 하나, 둘, 셋.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종합부동산세 개요입니다. 종부세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개요에서 먼저 종부세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고요. 자,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가 됩니다. 또 보유세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과세 기준일이 있죠. 그래서 재산세처럼 종합부동산세도 항상 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이요. 항상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인세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項目은 인세라고 했죠.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면 토지, 주택이면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우리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요,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럴 때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요, 종합부동산세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는데 여기에 위헌 결정 나고, 자, 그 이후에 이제 개인별 합산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자 합산과세합니다. 개인별 합산이라는 것. 그래서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부부 합산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법인이나 단체가 납세무자일 때 법인별 합산합니다. 그래서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는 모자법인 관계가 있어도, 자,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 합산이지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주의해서 보시고요. 종합부동산세 징수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과세죠.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납세무자 고지서 보고 진짜 슈팅해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그 신고 납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종합부동산세 납기는요, 자, 우리가 이따가 말미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종부세 납기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랐죠. 토지,
건축물, 주택, 근데 등등.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 종부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한다. 이렇게 재산세랑 헷갈리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고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는 허용되는데 물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자,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비과세, 또 국가 등이 사용하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 비과세 등등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그래서 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었죠.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임산부 노약자 귀를 막으면서 도로와천 제방 부고 유지 묘지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잖아요. 자, 그렇게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 구조는 비누예요. 비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세율 구조 비누고 또 그 다음에 납세지요. 자,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가지고 거주자인 개인이다 그러면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하여튼 부동산 소지지 관할 세무서라고 바꿔요. 아니고 자,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주소지입니다. 그 다음에 집값과는 분류바해적 국세는 또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허용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역시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하면서 개정 내용도 알려드렸었어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 자 하고 이따가 또 비교해서 보겠지만 세부담 상한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 그죠?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 전년도 세액이 못 넘게 합니다. 근데 법인이 올해 개정돼서 재산세,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주택분,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요,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요, 세부담 상한선 무조건 몇 프로다? 150%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까지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똑같았는데 올해부터 이제 달라져서 법인 소유일 때는 무조건 150%입니다. 자, 그런데 종부세도 역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허용되는데 역시 이따가 보겠지만 개인과 법인을 또 구별해서 내용이 달라져요.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 또 이따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일단 여기서는 개요에서는 세부담 상한 허용된다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76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자, 1절 의미 용어 정리에서 의미 취지입니다. 의의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종합부동산세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항상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토지하고 주택인데요.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고지서와 세액 산출 명세서를 발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한다. 즉 원칙 정부부가세죠. 근데 다만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무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이요. 토지하고 주택을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자, 다만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요.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세무자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개인별 과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별 과세,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인세 합산 과세입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이죠. 밑반찬처럼 깔려 나오는.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역시요, 종합부동산세도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또 현황 부과입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이런 특징들 거기에 나와 있고요. 자,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니까요. 교재 176페이지 하단입니다. 특징.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합산과세는 뭐다? 인세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보유세고요. 3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또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요. 자, 근데 다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배웠었고, 176페이지, 그래서 3번 같은 건 쭉 밑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이 불가능하다는데 종부세 물납 안 된다는 거. 또 5번 종합부동산세 근데 다만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자,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6번 세부담 상한 허용되고요. 7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가세 방법이기 때문에 뭐 기한은 신고할 수 없다는데, 우리 기한은 신고는 아직 안 배웠어요.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8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무납부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걸 배웠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이따가 배우게 됩니다. 과소신고,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적게 신고했을 때 밑줄 짜기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조단에 그 8번 쪽 밑줄이고 보조단에 보니까요. 종합부동산세 무신고.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 종합부동산세를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절 보세요. 이따가 설명도 다시 드릴 거지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날라왔어요. 휴지통에 버리고요.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요.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신고기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다만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해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특징 말씀드렸고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요. 읽어보시는 거고, 다만 양가로 3번 세대에 관한 여기서는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178페이지 내용. 근데 이것은 심화과정에서 종부세 다 배운 다음에 세액공제를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심화과정에서 제가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일단은 지금은 넘어갑니다. 179페이지 제2절 과세대상물.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종부세 과세대상인데 고기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자, 목 운동부터 하시고, 아이고, 자, 예.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코로나가 이제 뭐 계속 요새 며칠 또 5만 명을 넘어서 또 정점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점이 아니죠? 그게 문제인데, 자,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잘 2년 동안 잘 견뎌오셨으니까 또 마지막 파고를 잘 넘길 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잘 하시고, 그 마스크는 항상 94, 그 KF94 이상을 쓰시고 항상,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앞에서 있죠. 누구랑 만나서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할 기회를 아예 차단해야죠. 진짜로요. 그래서 누구랑 마스크 벗고 얘기할 기회를 차단하고 자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잘 조심해서 챙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아무래도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179페이지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듣고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부가 되느냐. 먼저요.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에요. 주택과 토지. 자, 근데 이 주택에서 별장은 제외합니다. 여러분, 우리 별장이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인데 이 별장 재산세에서는 몇 프로 세율로 과세했어요? 4%. 그죠?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 5%,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4%,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근데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포함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냐면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입니다. 취득세만 중과세고,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종부세 대상의 별장은 제외되고 고급주택은 포함하고. 그 다음에 토지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우리 재산세에서 3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개 유형으로 나눴는데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별도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항상 대표적으로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상가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 중에서도 상가 토지 같은 거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나대지 잡종지, 또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 다 뭐가 된다? 별도합산. 상가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떠올리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고율로 분리과세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아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재산세에서 저율 분리대상 토지, 007% 저율 분리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익목적의 예외적인 임야. 그러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는요.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는 이거예요. 부동산 과열기 2005년도에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농지요. 과다보유욕제, 농사는 요만큼씩만, 농지는 요만큼씩만 갖고 농사 지으세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들? 소규모로 농사 지어서 요즘은 수지타산 안 맞죠? 대규모로 지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도입한 세금인데 그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요. 공장도 역시 토지이용 모습이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고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는 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어느 대기업에서 몇 조 원 투자해서 공장을 대규모로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은 요만큼씩만 지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들 종부세 부과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율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서 어떤 게 있었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재산세에서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은 이 토지는 몇 프로로 과세했어요?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몇 프로? 4%. 4% 고율로 과세를 했잖아요. 근데 또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 과세했기 때문에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결론이요.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똑같은 간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 토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재산세 우리가 이번 순환에 하지 않고 다음 순환에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토지 유형급은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야지만 종부세 대상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관해서 나왔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할 때 사실은
토지용 구분을 해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심화 과정에서 할 일이고 일단 요 내용을 정확히 대상인 거 자,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닌 거. 자, 그러면 종부세 대상 주택과 토지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 종부세 대상 아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반 건축물이요. 종부세 대상 아닌데요.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불확장용이든 하여튼 어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박과 항공기 역시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별장이요. 여러분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이런 것들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공장용지,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인 것과 아닌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또 보세요, 여러분들. 합산배제 대상 주택 그래가지고요. 예, 종부세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산해서 배제시키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여러분,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억제하는 게 좋아요? 서민들의 주관적으로 해서 많이 공급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종부세 자 부과하는 취지, 과다보유, 예? 자 투기억제, 과다보유와 맞지 않기, 그러니까 요거 이런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예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다만요.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과세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등등이요. 최근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이제 종부세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서요. 이 임대주택의 요건,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행령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이런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갖다가 그 요건을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임대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한다. 단 최근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요. 자, 보시면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데 과다후 욕자하면 되겠죠. 자,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에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역시 이거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요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번 1월 달에 지금 시행령 입법 예고된 게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태까지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 제외됐었는데 이제 가정 어린이집 주택뿐만 아니라 국공립, 직장, 협동 등 모든 어린이집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등록 문화재 주택이요. 시험에 최근에 작년에도 그렇고 두 번이나 나왔는데 정답 지문으로요.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이제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뿐만 아니라 시도 문화재 주택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등록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어린이집용 주택도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 주택이 이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얘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을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을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제2절 과세상물에서 1 과세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토지건축물 주택 선반구 및 중에서 밑줄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세상물의 범위 그래가지고 거기에 토지 중에서는 여러분요. 토지 중에서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이게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확장용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제외되고 주택에서는 별장 제외입니다. 고급택 포함이고 별장 제외고 그 다음에
다주택과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세율할 때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산 배제 대상 주택 그래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민간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것. 근데 최근에는 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임대주택 밑줄을 그시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를 정하는 자, 사원용 주택 이런 거. 그래서 거기 좀 길게 돼 있는데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정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과세율 현재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자, 여기 밑줄이요.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밑줄. 그리고 3번이요. 주택 건설 사업적 건축 소유에 오는 미분양 주택 밑줄이요. 그리고 국가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국가를 지워버리세요. 이제. 자, 국가란 말을 지워버리고 그냥 등록 문화재 주택이요. 국가 시도 문화재 주택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란 말을 지워버리고요. 그냥 등록 문화재 주택. 그리고 4번에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가정이란 말을 지워버려요. 그냥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모든 주택이요. 그래서 국공립, 직장 등등 하여튼 가정이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행령 2022년 1월달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주택의 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공사 대금으로 받은 역시 미분양 주택 자, 역시 밑줄이요 제외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 합산해서 배제되는 주택들 보시고 또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들을 제가 좀 더 아까 자세히 분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보시고 핵심 요약 정리 카페에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3절 납세 의무자입니다. 누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될 것이냐. 자, 그 전에 문제가 나오네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과 고급주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OX예요. OX. X입니다,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별장이 제외되는 거죠.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했으니까. 근데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특별히 취급하지 다른 세금은 일반 주택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또 문제 또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분리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X죠, 여러분들. 저율이든 고율이든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 또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 같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공장용과 상업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OX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맞고요. 자, 또 문제가 있네요. 시도의 등록 문화재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OX예요. 자, 이번 2020년 1월달 시행령 개정된 거 따끈따끈한 개정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이었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맞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이제 종부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를 꼭 잘 아셔야 되는데 먼저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말끔하게 생긴 어떤 남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요. 법에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실질 과세원칙상 역시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자,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중에서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요. 여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전부 다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니죠. 당연히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이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요. 개인이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는 납세무자별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자가 돼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1억이든 5억이든 무조건 납세무자입니다. 자, 여러분요. 자, 여기 보세요. 작년에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개정된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택분에 대해서요. 종부세를 부과할 때 자, 그전까지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기준이 똑같았었는데 이제 2021년도부터 작년부터요.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과세합니다.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납세무자라든가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등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 소유가 확 달라요. 그래서 구별한다는 거. 이게 특징이고. 근데 토지분은 있죠?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똑같아요. 개인과 법인을 구별 안 해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토지분은 개인과 법인이든 똑같은데 주택분만 달라요.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둡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뉴스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부동산세 11호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자, 그거는 여러분 이따가 이제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6억 1세대 1주택자는 6억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표준 구할 때 6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6억까지는 납세무 없잖아요. 그래서 6억을 공제하고 그래서 추가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5억 원을 더 공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1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 거지. 일단 종부세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했을 때 개인 납세무자일 때는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고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자가 된다. 이걸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보면 신탁주택의 경우요. 여러분 신탁법 2조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신탁주택의 경우에요. 누가 납세무자 될 것이냐.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재산세도 그랬잖아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좌우지간 신탁한 재산은 다 누가 납세무자예요?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수탁자로 바꾸겠죠? 위탁자라는 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인데 그 전에 잠깐 교재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180페이지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원칙이요, 여러분. 자,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보유한 자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고요. 실질과세원칙상. 그럴 때 납세무자의 구분을 봅니다. 주택분 납세무자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밑줄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주택과세 구분 그래가지고요. 거기 1번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나 고급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거 밑줄이요. 자, 2번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개인별 과세한다. 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조단 왼쪽에 보조단 참고 주택납세 의무 봅니다. 개인은 6억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공시가격으로요. 공시가격 6억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되고 6억까지는 납세무 없습니다. 법인은 자,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시가격 1억인 주택을 보유하든 5억인 주택을 보유하든 무조건 법인은 납세무자가 됩니다. 주택분.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오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이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밑줄입니다.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위탁자가 납세무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하여튼 그래서 신탁재산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위탁자라는 거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을 또 좀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말끔하게 생긴 어떤 귀여운 어떤 여성이 또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소개하니까
여자 음성 지원을 해가지고 여자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여자 목소리가 잘 안 되겠죠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휴, 목소리가 뭐 여자 목소리가 될 리가 있나. 음성 지원이 안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 이걸 바꾸면 뻔합니다. 자, 우리 토지에 대한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이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O, X요.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는요, 그 기준은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잖아요. 종합합산 대상.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엄격해요.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국내에 소지하는 대상 토지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요?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5억 초과 보유할 때, 5억까지는 납세 묻고 5억 초과 보유할 때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항상 뭘 떠올려요? 상가 토지, 일반 건축물 앱속 토지. 그러니까 얘는 그 기준이 널널합니다. 자,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시험 지문에 단골로 지문에 깔려서 잘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 개인일 때는 공시가 합한 금액이 6억 초과하는 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주택분 납세무자가 되고, 자,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내지 잡종지 같은 거 떠올려요. 기준이 엄격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이거 상지처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신탁 토지의 경우 똑같아요. 자, 신탁법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으로서, 자, 신탁 토지는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위탁자가 신탁 토지를 역시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탁주택 및 토지 관련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 이게 어떤 건지 봅니다. 자, 제가 신탁주택과 신탁토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자,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 어떤 거냐. 신탁주택이라든가 신탁토지 위탁자가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강제징수비를 찬합한 경우로서요.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신탁주택이나 토지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이나 토지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이거 재산세에도 나왔던 거예요. 재산세에서도 만약에 위탁자가 재산세나 체납조원비 이런 것들을 자 못 낸다. 자, 그러면 못 내면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도 강제징수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재산세도 수탁자가 자기가 신탁한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자, 위탁자가 종부세를 못 내? 그럼 수탁자가 신탁 재산으로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꾸면 없다고 바꾸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작년에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였다가 위탁자로 바뀌면서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다 신탁해버리고 나 없어, 나 내 거는 아무것도 다 배째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신탁해버리고 자기 재산, 자기 명의 재산 하나도 없게 만들고, 자, 그래서 조세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럴 때는 그 수탁자가 신탁 재산으로서 얘가 세금을 못 낸 거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요거. 자, 그러면 잠깐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교재 거기 180페이지 보조단을 보시니까요. 보조단을 보니까 참고예요.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 토지도 똑같아요, 이거.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에 언한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쪽 밑줄입니다. 체납촌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소문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납세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밑줄 짜기요. 그래서 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신탁 재산으로서요. 어떤 때? 위탁자가 재산으로 세금을 못 내게 됐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밑줄 쫙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토지의 납세 의무자를 보시니까 토지 납세 의무자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밑줄이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는 국내 소재는 자, 두 번째 줄이요. 밑줄이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동그라미 2번이요. 그 두 번째 줄, 자, 끝에 밑줄입니다.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 밑줄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토지 구분 보니까, 자,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예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니라는 걸 강조드렸습니다. 취지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록된 신탁자 산 역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위탁자 밑줄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신탁자산 위탁자. 그리고 181페이지 제4절 과세 표준 및 세율을 보기 전에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법인이 납세 의무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OX요. 금방 제가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는데 그럴 때 그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 6억 초과하는 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1억이든 5억이든. 그거 알아두시고요. 또 문제 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OX요. 예? 맞죠, 여러분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는 기준이 널널해요.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자,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부세 과세 표준 및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과세 표준 세율도 역시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 설명을 또 쭉 듣고 또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과세 표준 및 세율입니다. 먼저 여기를 보시면요. 종부세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여기를 봅니다.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6억 원을 공제하는데요. 왜 6억을 빼냐면 아까 주택분 개인은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하는데 이게 현재 100%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80% 매년 5%씩 상향해가지고 80%였다가 85%, 90%로 작년에 95%였다가 올해 이제 100%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그 100%니까 그냥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 비율은 반드시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봐야 되고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합니다. 재산세에서 우리 과세 표준 결정 시에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했습니다.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그것처럼 종부세도 반드시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또 봅니다, 여러분들. 단독 소유 1세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개인의 경우만 이렇게 6억 공제하는 거지. 여러분 법인은 과세 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냥 법인은 아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법인은 6억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합니다. 개인만 이렇게 6억 공제입니다. 또 여기 보세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과세 표준은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6억 공제해요. 6억을 공제하고 추가 공제라고 그래서 기초 공제 또는 추가 공제라고도 하는데 5억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해요? 11억 원을 공제해요. 그러니까 자 1세대 1주택자는 그러니까 단독세 1세대 1주택자는 얼마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느냐? 공시가격 11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꼭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야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부부 공동 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1주택자 신고한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은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종부세를 계산해요. 예? 부부 공동명인데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시가판금액에서 자 6억 공제하고 또 추가적으로 5억 공제하고 그래서 실적으로 11억 공제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자 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종부세 과세 표준 요까지 의미가 어떤 건지 사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를 봅니다. 갑과 을이 있어요. 1세대원이 있습니다. 1세대원이 있는데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주택인데요. 갑은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요. 을은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에 종부세 우리 과세 표준이요. 자, 을은 종부세 납세자가 되겠습니까? 을은 종부세 납세자가 돼요? 네? 자, 을은 종부세 납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과세요. 따로 부부도 개인별로 따졌더니 6억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을은 납세무 없고요. 갑은 납세자가 되죠? 자, 그랬을 때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10억에서요. 얼마를 공제합니까, 여러분? 얼마를 공제해요? 6억 공제합니다. 자, 추가 공제, 기초 공제, 이 5억 원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이 1세대, 잠깐만요. 이거 2주택이니까, 1세대 2주택이니까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판금에서 일반적인 주택부는 6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비율 100%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예요? 4억 원. 네? 4억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볼게요, 여러분들. 요번에 이렇게 할게요. 갑과 을이 있는데 1세대원입니다. 1세대원인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자 1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다른 주택이 없고 그러면 1세대 이 집은 1주택이고 갑 단독 소유로 되어 있네요. 갑 단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단독 소유. 그러면 갑은 종부세 납세자가 되죠? 6억 초과니까. 그럴 때 공시가판금액 12억에서 얼마 공제해요? 네? 5억 추가 공제하고 또 6억을 빼죠? 네, 기본적으로 6억 공제하고. 자,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 공정시장가 비율 100%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 공제해요? 실질적으로 11억이죠? 12억에서 11억 빼니까 얼마? 네? 1억 원. 자, 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A라는 법인이요. A 법인이 주택을 보유합니다. A 법인이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해요. A 법인이. 자, 그러면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해봐라 그러면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10억에서 법인은 무조건 납세자고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없습니다. 6억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없고 그냥 공정시장가 현재 100%니까 얼마예요? 10억. 바로 10억이 그냥 과세 표준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하고 큰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공동 소유일 때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부부 공동명의인데 자, 봅니다. 이번에는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고요. 부부 공동 소유고 자, 공동 소유고 공시가격 12억 원인 주택을 자, 보유합니다. 1세대 1주택이에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고 지분은 균등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분은 50%씩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은 종부세 납세자가 되겠습니까? 갑은 납세자가 돼요? 자, 여러분. 자, 얼마씩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이 균등하니까 6억씩이요. 6억씩 공유합니다. 6억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면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과세되잖아요? 12억까지 과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뭐야?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실질적으로 11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데 부부 공동 소유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12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더 유리한 거네요. 자, 여러분 일단 12억까지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나오는 건데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만약에 1주택자 신고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1주택자 신고라는 것을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해요. 자, 그래서 과세 표준 결정 시에 11억 원을 공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따가 이제 제가 비교해 드리겠지만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은 이따가 나오는 연령별 공제라든가 고령자 공제 또 그다음에 보유기한별 공제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령별 공제나 보유기한별 공제는 최대 80%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단독세 1세대 1주택은 자, 여기 11억 공제하고 그다음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이가 60세 이상 많거나 또 그다음에 보유한이 긴 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어도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게 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더 받기 때문에 이게 더 유리해요. 근데 나이가 60세도 안 되고 보유기한도 짧고 5년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냥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주택 요게 12호까지 자, 요 혜택을 받는 게 더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여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렇게 구하는 거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과세 중과하는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에서 과세표준이요. 주택의 과세표준. 양가로 1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의 합한 금액 과세기준을 연재 세대연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기초공제, 추가공제라고도 하는데 이게 얼마요? 5억 원 공제입니다. 이게 3억이었다가 작년에 이게 작년에 시험 앞두고서 9월 달에 바뀌었는데 바로 그 해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작년에 요거 기초공제, 추가공제라고도 하는데 얼마 공제요? 5억 공제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6억 원을 공제, 기본적으로 6억을 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법인은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100% 지금 100%입니다.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적으면 0으로 본다. 소점 아래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 자, 그래서 결론은 기니까 거기 결론은 박스 계산 과세표준과는 계산식 박스 요 내용에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 놓고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분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시가평액에서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 비율 몇 프로요? 100% 곱하고. 다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그다음에 1세대 주택자, 단독세 1세대 주택자 같으면 공시가에 합한 금액에서 기초공제, 추가공제 5억 원 하고 자, 여기 3억에 또 5억으로 바뀌었죠. 5억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실적으로 11억 공제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반드시 100% 곱합니다. 자,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보조단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조단. 참고 납세무자가 법인인 경우,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로서 이따가 나오지만 세율이 3%, 6%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별 주택 공시가격에서 자, 여기 6억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 금액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한다는 거 밑줄, 6억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세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합한 금액에다가 바로 그냥 공정시장가액 100% 곱한다는 거. 사례 다 소개해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네. 자, 그 얘기고. 공시가격이 10억이면 바로 그냥 10억 원이 과세표준 됩니다. 법인은. 자, 그리고 여러분요, 양가로 2번 얘기는 뭐 별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만 뭐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뭐 양가로 2번 같은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양가로 2번 같은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일단.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른 주택에 있어서는요, 다른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을이고 갑은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해요. 그러면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볼 것이냐, 1세대 1주택자로 보냐, 2주택자로 보냐에 따라서 과세표준 달라졌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세대 몇 주택자로 볼 거냐 그럴 때 갑은 자, 1주택과
다른 1주택에 있어서 부속 토지만을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했을 때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보냐면 1주택자로 봅니다. 그런 때는 갑은 1세대 몇 주택자예요? 1주택자로 봐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자,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또 여기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여기 화면을 봅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이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은 공시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예요? 5억 공제합니다. 왜요?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니까. 5억까지는 납세의무 없으니까 5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고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100% 곱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역시 100% 곱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또 역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교재 181페이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바로 그 박스에 있는 계산식만 여러분이 체크해놓고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공시가판 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 100% 곱한다. 자, 넘어갑니다. 182페이지요. 182페이지 양가로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똑같아요.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계산식만 바로 보면 돼요. 공시가판금액에서 얼마 공제?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몇 프로? 100% 곱합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가 작년 32회 때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서 다 배울 수는 없고, 다 볼 수는 없고,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거주자인 개인 갑은 국내 주택 두 채, 다가구택 아닙니다. 및 상가 건물 한 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갑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거기 어디를 보시냐면 5번만 한번 볼게요. 5번 볼게요. 갑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갑의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 비율, 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0보다 작으면 0으로 하고 과세표준에서 초과 돈세를 정한다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네. 2주택이니까 자 추가 공제 3억 원 안 해주고요. 자 그래서 추가 공제 5억과 관련한 문제는 또 뒤에 나옵니다. 일단 잠깐 요거는 그냥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자 뒤에 나오는 깊은 내용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풀지 마시고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세구분 및 세율인데요. 자, 과세구분 및 세율인데 세율과 관련한 것은 여러분요. 과세구분 및 세율인데 세율과 관련한 것은 우리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를 한번 보세요. 문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다. OX요. 자, 여러분 X였습니다. 그죠?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법인은 6억 공제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문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요거. 요게 기출지문인데, 요거 이제 보려고 했었던 건데, 32의 기출지문인데, 보세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의 표를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표준 그렇습니까? 아니지. 자, 6억 기본적으로 공제한 다음에 얼마를 공제합니까? 여기서 추가 공제 얼마?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3억 틀렸습니다. 5억 공제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여기서 5억 원을 추가 공제한 금액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11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요. 저 이 얘기였습니다. 이 문제를 보려고 했었던 건데. 자, 세율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요. 183페이지 세율과 관련한 내용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